무명 전설의 경연은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승 파이널 무대에서 성리가 초대 우승자, 즉 1대 전설의 왕관을 차지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고 하루와 장한별이 각각 2위와 3위에 오르며 탑3의 얼굴이 완성됐습니다. 황윤성, 정현우, 이창민, 이룬혜까지 탑7이 결정되면서 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로 승부의 페이지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경연이 끝나면 모든 열기가 차분히 가라앉아야 하는데 무명전설은 오히려 결승 이후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5월 20일 방송되는 무명전설 디너쇼 1회를 앞두고 팬심의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경연 순위가 곧바로 인기 순위로 굳어지는 줄 알았던 판이 방송 이후 예상 밖의 방향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디너쇼는 단순한 축하 무대가 아닙니다. 경연을 마친 참가자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대중 앞에서는 첫 번째 후속 무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결승전의 긴장감과 생방송의 압박에서 벗어난 참가자들이 어떤 표정, 어떤 무대,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에 따라 앞으로의 활동 흐름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명전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뒤 전국 투어 콘서트, 스핀오프 프로그램, 우승자 특전, 음원 발매 등 다양한 후속 행보가 예고된 상황에서 디너쇼는 단순한 보너스 방송이 아니라 사실상 경연 이후 대중 반응을 다시 확인하는 첫 번째 시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되는 인물은 역시 성리입니다. 성리는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을 뿐 아니라 무대 완성도와 실시간 문자 투표 흐름에서도 강한 존재감을 보여준 참가자였습니다. 경연 내내 성리는 실력과 서사, 팬덤의 응징력까지 모두 갖춘 참가자로 평가받았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무대 뒤에서 버텨온 무명의 시간이 결승 무대에서 폭발했고 결국 그는 1대 전설이라는 상징적인 타이틀을 가져갔습니다. 우승 직후 성리에게 쏟아진 관심은 단순한 축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팬들은 그의 지난 무대들을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고 방송가 역시 성리를 무명전설이 낳은 대표 스타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성리의 독주는 예상된 흐름이었지만 그 뒤를 따라오는 인물의 이름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승 순위만 놓고 보면 하루가 2위, 장한별이 3위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경연 이후 인기 순위도 성리, 하루, 장한별 순으로 이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중 반응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탑7 전 회차 무대 모음 영상의 조회수 흐름을 보면 장한별의 존재감이 매우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이 조회수가 절대적인 인기 지표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경연이 끝난 이후 누가 다시 보고 싶은 참가자인지, 누가 팬들의 손가락을 움직이게 만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임은 분명합니다. 성미는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우승자의 무게, 결승전의 감동, 팬덤의 집중도까지 더해지며 성리 관련 영상은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순위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성리는 무명전설이라는 프로그램의 서사를 가장 강하게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오랜 시간의 기다림, 좌절을 딛고 다시 선 무대, 그리고 마지막에 왕관을 들어 올린 극적인 결말까지 대중이 사랑할 만한 드라마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리의 인기는 단기간의 화제성이라기보다 앞으로도 확장될 가능성이 큰 중심축으로 보입니다. 우승자 이름을 건 스핀오프 프로그램이나 영화 제작 특전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성리가 무명전설 이후에 세계를 이끌 대표 얼굴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장한별의 급부상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장한별은 경연 당시에도 탄탄한 보컬, 안정적인 무대 운영, 세련된 표현력으로 꾸준히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결승 이후 그의 매력이 다시 해석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경연 중에는 점수와 순위, 생방송 분위기, 문자 투표의 긴장감에 묻혀있던 장한별의 장점이 무대 모음 영상과 후속 컨텐츠를 통해 뒤늦게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한별의 무대는 다시 볼수록 힘이 생기는 유형입니다. 처음에는 화려한 한 방보다 안정감이 먼저 보이지만 두 번, 세 번 보면 섬세한 감정선과 무대 장악력이 더 깊게 다가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장한별의 팬심이 경연 이후 더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한별의 상승세가 흥미로운 이유는 그가 단순한 3위 참가자로 머물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경연 순위는 끝났지만 대중적 인기는 이제 새롭게 출발합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역사는 이미 여러 번 증명했습니다. 최종 우승자가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준우승자나 탑3, 심지어 중위권 참가자가 더 넓은 대중성을 얻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경연 무대에서는 점수와 투표가 결과를 만들지만 방송 이후에는 반복 소비되는 영상, 팬덤의 확장성, 캐릭터의 매력, 예능감, 라이브 무대에서의 반응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면에서 장한별은 지금 가장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하루의 흐름도 쉽게 볼 수 없습니다. 하루는 결승에서 2위에 오르며 강력한 팬덤과 감성적인 무대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하루는 특유의 따뜻한 서사와 진심 어린 노래 표현으로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참가자입니다. 그러나 결승 이후 콘텐츠 반응만 놓고 보면 장한별의 상승세가 더 뚜렷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의 인기가 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루는 안정적인 팬덤 기반을 가진 참가자입니다. 다만 대중의 호기심과 재시청 흐름에서 장한별이 예상보다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탑3 내부의 인기 구도가 다시 조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연 순위는 하루가 앞섰지만 이후 콘텐츠 소비 흐름에서는 장한별이 더 빠르게 움직이는 장면이 보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황윤성의 경우도 흥미로운 분석 포인트입니다. 결승 순위에서는 4위에 오르며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경연 이후 영상 반응에서는 예상보다 조용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황윤성은 실력과 무대 경험, 친근한 이미지까지 갖춘 참가자입니다. 경연 중에도 안정적인 보컬과 밝은 에너지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중적 인기라는 것은 때로는 순위보다 더 복잡하게 움직입니다. 방송 이후에는 팬들이 어떤 무대를 다시 보고 싶어 하는지, 어떤 참가자의 이야기를 더 알고 싶어 하는지, 어떤 얼굴이 새로운 콘텐츠에서 더 궁금증을 자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황윤성이 디노쇼를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매력을 강하게 보여준다면 흐름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정현호와 이룬혜의 움직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연 순위에서는 상대적으로 뒤쪽에 있었던 참가자들이지만 후속 콘텐츠에서 예상보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점은 무명전설의 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경연 당시에는 방송 분량이나 결승 집중도 때문에 충분히 조명받지 못했던 매력들이 무대 모음집이나 디너쇼 같은 콘텐츠를 통해 다시 발굴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중은 때로 늦게 반응합니다. 생방송 중에는 점수와 순위에 집중하지만 방송이 끝난 뒤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무대를 다시 보면서 새로운 매력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후속 예능은 참가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번 무명전설 디너쇼 1회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디너쇼는 결승 이후의 첫 재집결 무대입니다. 팬들은 자신이 응원했던 참가자가 경연 이후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는지 확인하려 할 것이고, 아직 특정 참가자를 깊게 응원하지 않았던 시청자들도 디너쇼를 통해 새롭게 마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경연 무대에서는 긴장감이 중심이었다면 디너쇼에서는 인간적인 매력, 무대 밖 케미,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스타성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디너쇼는 순위표가 아니라 팬심의 온도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시청률 역시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무명전설 결승 파이널은 높은 관심 속에 마무리됐고 순간 최고 시청률까지 화제를 모았습니다. 물론 기존 대형 트로트 오디션 시리즈와 비교하면 출발점이 달랐습니다. 이미 팬덤과 브랜드 파워가 구축된 프로그램들과 달리 무명전설은 새로운 기획으로 시작해 불확실성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화제를 이어갔고 결승 이후 디너쇼까지 편성되며 후속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만약 디너쇼가 안정적인 시청률과 화제성을 확보한다면 무명전설은 단순한 일회성 오디션이 아니라 하나의 트로트 브랜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성리에게 이번 디너쇼는 우승자의 존재감을 다시 각인시키는 자리입니다. 이미 경연에서 정상에 오른 그는 이제 점수표가 아닌 대중의 기억 속에서 왕관을 지켜야 합니다.
무대 위에서 다시 한번 왜 자신이 일대 전설이 되었는지 보여준다면 성리의 독주는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장한별에게 디너쇼는 판을 흔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경연순위 3위였던 그가 후속 무대에서 더 강한 반응을 이끌어낸다면 대중은 장한별을 단순한 탑3가 아니라 무명전설 이후 가장 성장 가능성이 큰 스타 중 한 명으로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게도 디너쇼는 중요합니다. 2위라는 성적은 분명 대단하지만 경연 이후 인기 싸움에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루가 가진 감성, 진정성, 팬들과의 정서적 연결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번 디너쇼에서 하루가 자신만의 따뜻한 매력을 제대로 보여준다면 장한별의 추격 속에서도 탑3 중심축을 굳건히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성리, 장한별, 하루의 구도는 단순한 순위 경쟁이 아니라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새 참가자가 경연 이후 어떤 방식으로 대중의 마음을 붙잡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명 전설 이후 인기 순위가 달라지고 있다는 말은 자극적인 표현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오디션 프로그램의 세계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경연 순위는 그 순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대중적 인기는 계속 움직입니다. 오늘은 우승자가 가장 뜨겁고 내일은 다른 참가자의 영상이 화제를 모을 수 있습니다. 어떤 참가자는 콘서트에서 강해지고 어떤 참가자는 예능에서 빛나고 어떤 참가자는 음원에서 재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경연이 끝난 뒤의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진짜 스타는 트로피를 받은 순간이 아니라 트로피 이후에도 계속 불리는 이름으로 결정됩니다. 지금 무명전설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성리의 독주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장한별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치고 올라갈 것인가입니다. 성리는 이미 우승자로서 가장 강력한 출발선을 확보했습니다. 반면 장한별은 경연 이후 재평가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하루는 단단한 팬심을 바탕으로 중심을 지키고 있고 다른 탑7 멤버들 역시 디너쇼와 후속 콘텐츠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순위표는 끝났지만 팬심의 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무섭습니다. 점수는 멈췄지만 조회수는 계속 움직이고 방송은 끝났지만 팬들의 선택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명전설 디너쇼 1회는 그래서 단순한 축하 무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결승 이후 대중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무대입니다. 성리는 우승자의 품격을 증명해야 하고 장한별은 급부상한 관심을 확실한 팬심으로 바꿔야 하며 하루는 자신의 2위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인기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황윤성, 정연우, 이창민, 이룬혜 역시 경연 순위와 다른 새로운 반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명전설은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오히려 더 흥미로운 이막을 열고 있습니다. 경연 순위가 그대로 인기 순위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디너쇼가 그 변화를 확인할 첫 번째 무대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번 방송은 반드시 지켜볼 이유가 충분합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입니다. 무명전설의 진짜 승자는 결승전 당일 이미 결정된 것일까요? 아니면 경연 이후 대중의 손끝에서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성리의 독주는 강력합니다. 장한별의 상승세는 뜨겁습니다. 하루의 팬심은 여전히 단단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멤버들의 반전 가능성도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디너쇼 1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또 다른 숫자와 반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무명전설의 인기 판도는 지금과 또 달라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연은 끝났지만